솔직히 말할게요. 외모보다 성격이 중요하다? 그거 다 여러분 위로하려고 만든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잘생긴 남자들이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아니 근데 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제가 10년 넘게 직접 몸으로 구르면서 찾아낸 진짜 잘생겨지는 체크리스트 30가지 오늘 싹 다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운동 중에 얼굴 안 만지기.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뭐 참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피부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헬스장 기구들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쇠붙이에 득실득실거리는 세균을 손으로 훑고는 땀 닦는다 싶고 막 이렇게 얼굴을 직접 문지르는 거는 세균을 피부에 직접 이식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뭐 어차피 금방 씻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간 세균은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 여드름 폭탄 요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안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을 얼굴에 대지 마세요. 땀은 손이 아니라 수건으로 툭툭 눌러서 이렇게 닦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비싼 피부과 시술보다 여러분 피부를 훨씬 더 잘 지켜줄 거예요. 세수할 때 살살 문지르기. 세수할 때 그 뽀득뽀득 이 빡빡 문지르는 분들은 제발 멈추세요. 시원하게 씻는 그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해요. 손바닥의 강한 마찰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수분을 꽉 잡아줘야 할 보호막들을 때밀듯이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 피부를 원한다 그러면은 손이 아니라 거품을 믿어야 됩니다.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피부 위를 굴리듯이 정말 그 아기 살살 다루듯이 정말 살살 씻어내야 돼요. 팍팍 문지르지 않아도 노폐물은 충분히 씻겨 나갑니다. 세안을 정확하게 살살 부드럽게 해야 여러분 얼굴에 그 투명한 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헬스할 때 앙 다물지 않기. 그 무거운 덤벨 같은 거 들 때 입술 꽉 깨물고 이 영문 습관 이거 당장 고치셔야 됩니다. 어금니에 힘을 주는 순간에 이 저작근이 비정상적으로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생긴 그 턱선은 사라지고 투박한 얼굴형이 남게 돼요. 그렇게 얼굴이 좀 각진형이 되면은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도 좀 제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런 남자다운 그런 얼굴형이 좋다 하시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게 보톡스를 맞아도 계속 쓰면은 결국엔 또 생기게 되거든요. 운동할 때 힘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입안에 공간을 좀 만든다, 얼굴 쪽에는 힘을 뺀다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군것질 하지 말기. 밤마다 야식 먹고 군것질 하는 습관 진짜 문제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얼굴이 칙칙해지는 거예요. 이게 당 독소 때문에 그래요. 튀김, 구이 뭐 이런 거 먹으면 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당 독소가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안 좋냐? 얼굴이 칙칙해지고 노화가 빨리 온다. 그럼에도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이런 걸 먹어보세요. L-카르노신이라는 영양제거든요.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챙겨 먹는다는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먹을만 한 것 같아요. 당화 현상을 억제해주는 성분인데 이걸로 내 피부에 최소한의 방어막은 챙겨주자 요거예요. 안색이 밝아져야 인상이 좀 좋아 보여요. 코털 정리하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명품 옷 입고 비싼 향수 뿌려도 콧구멍 밖으로 이 삐져나온 털 하나 요거 보이면은 그냥 이미지가 바로 날아갑니다. 거울 볼 때 정면만 보지 말고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콧구멍 주변을 꼭 체크해야 돼요. 코털 제거기 같은 거 진짜 비싸지도 않거든요. 하나 사두고서 그냥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만 잘라도 충분하다. 턱 괴지 않기.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을 한쪽 손으로 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당장 손 떼야 됩니다. 그 사소한 동작이 여러분의 얼굴 대칭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보통 이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쪽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 한쪽만 계속 힘이 가해지는 순간에 얼굴 대칭이 깨지고 하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뒤틀려요. 뼈랑 근육의 변형을 가져온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잘생겨지고 싶다면 비싼 시술 이런 걸 찾아보는 것보다 평소에 하고 있던 그 무의식적인 자세 이거부터 점검해야 된다. 샴푸 거품 꼼꼼하게 헹구기. 헤어라인이나 뭐 등 쪽 이런 데 자꾸 여드름이 나서 좀 고민이다. 이런 분들 피부과 약부터 찾지 말고 여러분 샤워 습관부터 의심을 해보세요. 샴푸할 때 거품 내고 대충 헹구고 끝내나요? 이게 바쁘다고 막 30초 만에 물로 씻어내고 거품 안 보이네? 이렇게 끝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잔여물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트러블 피부로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길 원한다면은 딱 여러분이 씻던 것보다 30초에서 1분만 더 헹구세요. 특히나 요 귀 뒤나 목 뒤쪽 이런 데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곳이거든요. 단순히 30초 추가한다고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게 쌓이면은 진짜 여러분 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입술 각질 관리하기. 아무리 머리 세팅을 잘하고 옷 잘 입어도 입술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으면은 그냥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뭐 발색 립밤은 너무 과해서 못 바르겠다 이런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제발 무색 보습 립밤이라도 바르세요. 뭐 뉴트로지나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의외로 입술 하나만 촉촉하게 관리해도 인상이 몰라보게 생기고 깔끔해집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잘생김을 추가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썹 산, 꼬리 정리하기. 남자의 이목구 비에서 눈썹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눈썹 산 주변에 잔털이 지저분하게 있으면 아무리 눈매가 날카로워도 뭔가 인상이 흐릿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눈썹 꼬리 밑에 부분, 이 눈이랑 가까운 쪽 있죠. 여기가 정말 지저분해 보이니까 꼭 다듬으세요. 눈썹 정리는 한번 해보면 내가 왜 진작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성비 최고의 관리입니다. 하지만 할 때 정말 과하게 하지 말고 정리만 딱 해라. 향수 말고 섬유 탈취제 쓰기. 소개팅이나 데이트 나갈 때 유명하다는 향수부터 뿌리는 분들,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향수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은은하고 깨끗한 향, 요거는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싼 니치 향수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향기 고수들은 처음부터 향수를 찾지 않아요. 대신에 섬유 탈취제를 정말 잘 활용합니다. 이건 딱 2개만 추천해 드릴게요. 스너글 스파클링 시트러스, 이게 땀 냄새도 잘 없애주는 싱그러운 향이고요. 스카트의 페어 앤 프리지아, 이게 조말론 페어 앤 프리지아, 요거랑 향기가 똑같거든요. 그 은은한 배향이 너무 좋고 이거 둘 다 남녀 상관없이 다 좋아할 법한 탑 티어 섬유 탈취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세요. 귀 뒤랑 목 뒤 잘 씻기. 샤워할 때 스푼컷으로 대충 씻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귀 뒤랑 목 뒤입니다. 누가 내 귀 뒤 냄새까지 맡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나는 그 쩐내가 진짜 그 약간 사람 좀 없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이 부위에서 나는 그 쿰쿰한 채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향수 냄새랑 쩐내랑 섞여서 진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그러니까 샤워할 때 비누칠을 여기까지 꼼꼼하게 하는 습관, 요것만 들여도 소위 말하는 그 아저씨 냄새, 요거를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품이 지나갔다고 씻겼다가 아니에요. 거품으로 적당히 문질문질해야 씻겼답니다. 수분크림 목까지 바르기. 목주름은 한번 깊게 생기면 현대의학으로도 정말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수분크림 바를 때 목까지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바르는 습관을 들이길 바래요. 뭐 넥크림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수분크림만 잘 발라줘도 관리 안 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레이저 제모하기. 남자는 수염이지 이거 아니요. 대부분의 확률로 수염은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면도를 깨끗하게 해도 푸르딩딩한 수염 자국, 이게 남잖아요. 이게 있으면 결국엔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관리가 안 된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좀 나이 들어 보여요. 면도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피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한 20회 가까이 했다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게 피부과 시술 치고는 완전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하세요. 내가 완벽하게 수염이 어울리는 얼굴이다 이거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하세요. 선크림은 필수, 세안도 꼼꼼하게 하기. 선크림이 노화 방지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 이거는 뭐 지겹도록 듣고 있죠. 저도 한 5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크림을 바르고 제대로 안 씻어낸다 그러면은 차라리 안 바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워시가 아닌 이상 선크림의 성분은 피부에 되게 끈질기게 달라붙도록 설계돼 있어서 그냥 대충 세안을 하면은 잘 안 지워지거든요. 평소처럼 그냥 물로 하고 세안제로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이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다면 반드시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밀크 이런 걸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아요. 약알칼리 세안제 써주기. 요즘에 약산성 세안제가 좋다는 마케팅 이런 게 정말 판을 치고 있죠. 근데 피지 분비가 활발한 2030 남자들한테는 약산성만 쓰는 거는 기름진 그릇을 맹물로 닦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약산성이라는 게 피부 장벽 보호에는 좋지만 쌓여있는 묵은 각질이나 피지 이런 거를 걷어내기에는 세정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에 2, 3회 정도는 약 알칼리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지를 딥클렌징을 해주는 게 여드름성 피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피부의 pH 밸런스 맞추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산성을 매일 써주고요. 주 2, 3회 정도, 그 정도는 뽀득뽀득한 클렌징 폼을 써줘야 된다. 수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 유튜브 보면은 이거 발라라, 저거 발라라 이런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래서 막 5단계씩 바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랬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여러분 화장품 브랜드들의 지갑만 불려주는 행위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은 거? 이거 절대 아니에요. 복잡한 그런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피부 고민의 90%는 수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클렌징 후에 이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 앰플 하나, 여기에다가 보습제로 막만 하나 형성해주면 끝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전부거든요. 이것저것 덧바를 시간에 차라리 수분 본질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루틴이 단순해질수록 여러분 피부가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나는 걸 느껴질 겁니다. 블랙헤드 손으로 짜지 않기, 거울 보다가 코에 박힌 이런 검은 블랙헤드 이런 거 보면은 못 참고 손톱으로 꼭 짜버리는 분들 많죠. 그게 솔직히 시원하긴 해요. 그 시원하게 빠져나오는 그 피지 보면은 쾌감이 엄청나긴 한데, 그게 여러분 그 코 모공을 영구적으로 넓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에요. 블랙헤드는 짜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게 아니라 클렌징 오일로 녹여내야 돼요.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게 정석이거든요. 세안 전에 클렌징 오일로 굴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자극 없이도 피지가 자연스럽게 녹아 나옵니다. 억지로 짜서 모공 흉터 남기지 말고 좀 부드럽게 녹여내세요. 톤로션은 조금만 바르기, 오늘 약간 각 잡겠다, 피부 좋아 보이겠다 이래가지고 뭐 톤로션이나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화떡나무로 바로 직행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계선 요런 데 정리가 잘 안 돼서 목이랑 얼굴 색깔이 따로 노는 모습이 정말 상대방한테는 거부감만 줄 뿐이고요. 진짜 고수들은 절대 떡칠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발랐나 싶을 정도로 그냥 콩알만큼만 짜서 얼굴 중심부부터 바깥쪽으로 정말 얇게 펴발라주는 겁니다. 잡티를 다 가리겠다 이런 거는 아예 화장을 하는 거 아니면 안 돼요, 그냥. 근데 남자는 또 화장한 티가 제대로 나면은 그건 뭐 안 하는 이면 못하죠. 그래서 전부 다 가리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그냥 내 피부인 척 하겠다, 내 피부가 지금보다 한 20% 더 좋아지게 만들겠다,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고르게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스마트폰 소독하기, 피부 관리에 수백만 원 쓰면서 정작 여러분들이 맨날 만지는 이 스마트폰, 요거는 언제 닦았는지는 기억은 나세요? 뭐 폰이 더러워봤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스마트폰은 변기보다 더러운 세균의 온상입니다. 온종일 손으로 만지던 그 세균 덩어리를 통화할 때마다 얼굴에 대고 비비는 거는 여드름균을 피부에 배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최소한 적어도 통화할 때 이렇게 떼고 사용하시고요. 그냥 지금 당장 알코올 수압 같은 거 이런 걸로 한 번씩 닦아주세요. 사소한 위생 습관 하나가 여러분 안색을 바꾸는 강력한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찾기. 진짜 잘생긴 남자들은 유행하는 연예인 머리보다 자신의 얼굴형에 집중합니다. 내가 좀 긴 얼굴형인지 아니면 뭐 각진 얼굴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보완해야 될 커트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따라서 유행하는 머리 사진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내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살려주는 커트를 찾으셔야 돼요. 헤어스타일만 내 얼굴에 맞게 바꿔도 성형 없이 외모 등급을 2단계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낭염과 여드름 구분하기. 얼굴에 뭐 올라왔다고 다 똑같은 여드름 연고만 바르고 계신가요? 연고 발라도 왜 안 낫지? 이거 효과 없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여드름과 모낭염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트러블 완전 바깥쪽에 노란 고름이 맺혀 있는 거, 이거는 모낭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낭염에는 에스로반 같은 이런 항생제 연고를 써야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색소 침착은 피부과 가기. 여드름 붉은 자국 때문에 여드름이 없어도 여드름성 피부로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이런 얇은 화장 이런 거는 절대 커버 안 됩니다. 그 색소를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레이저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가 돼야 돼요. 여드름이 한창 나다가 안 나는 시기가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여드름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거나 뭐 호르몬 영양 같은 걸로 이제 여드름이 안 나게 되는 거죠.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가 6개월 이상 지속됐다? 그럼 그때 피부과 레이저를 받으시면 됩니다. 붉은 자국에는 홍조 레이저 같은 이런 혈관 레이저, 검은 색소에는 토닝, 당연히 피부과 가기 전에는 연고 같은 거를 미리 관리를 해줘도 좋아요. 얼굴은 수건으로 톡톡 누르기. 세안 기껏 잘 해놓고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는 거, 그거는 피부에 사포질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수건에 거친 섬유가 마찰을 일으키는 순간에 여러분이 공들여서 지킨 피부 보호막이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소한 습관이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 잔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비비지 말고 이렇게 탁탁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수건도 화장실에 계속 걸어둔 거 축축한 거 쓰지 말고 매일 새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패션은 기본템으로. 옷 잘 못 입는 분들이 꼭 유행하는 화려한 옷들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옷 잘 입는 패션 센스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 같은 평범한 남자들은 그냥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본템만 잘 갖춰도 훨씬 더 훈훈해집니다. 막 명품이나 유행하는 브랜드 로고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는 거,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본질에 먼저 투자를 하세요. 유산소 추가하기. 웨이트로 몸만 키우면 잘생겨진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체지방으로 덮여 있으면은 얼굴 선은 오히려 더 묻혀 보이고 몸도 좀 더 둔해 보이기 쉬워요. 물론 그렇게 후덕한 좀 덩치 있는 체격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여자들의 니즈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적당히 체형 좋고 날렵하게 잘생겨 보이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지방이 좀 거쳐져야 비로소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드러나는 거고 복권이 당첨인지 꽝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단까지 챙겨서 아까 말한 그런 당화 현상 이런 걸로 인한 피부 칙칙함 이런 것까지 막아주면 정말 일석이조겠죠. 수면 시간 확보하기, 비싼 화장품 바르고 레이저 지지로 다니는 분들, 정작 잠은 줄여가면서 뭐 게임하고 술 마시고 계신가요? 진짜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피부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댓글이 달리는 건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잠만 잘 자면 됨. 솔직히 저도 70% 8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고 나면은 정말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특히나 피부 재생 호르몬은 여러분이 깊게 잠든 그 새벽 시간에만 활발하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렇긴 한데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괜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는 4시간만 자도 컨디션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 안색은 이미 점점 마탱이가 가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하면은 정말 그 어떤 비싼 앰플 10개보다 여러분 안색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물 충분히 마시기. 피부 고민의 90%는 수분 부족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아까도. 다들 겉에 바른 수분에만 집착하지 정작 몸 안을 채우는 물은 잘 안 마시거든요. 정말 이게 가성비가 좋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의 생기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손톱 관리하기. 이 손이 생각보다 상대방한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손톱이 너무 길거나 막 꺼스러미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지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손 관리라고 하면 귀찮아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손톱만 일주일에 한번 잘 발라줘도 거의 90%는 일단 끝나고요. 저렴한 핸드크림 이런 것만 간단하게 발라줘도 하얗게 튼 손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입꼬리 올리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얼굴도 근육이에요. 이게 안 쓰면은 굳고 처집니다.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무표정이 많아요. 억지로 웃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은 입꼬리를 정말 살짝만 올린다, 평상시에 진짜 살짝만 올린다, 일할 때도 그냥 살짝만 올린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좋은 인상의 완성은 결국에는 그 표정에서 온다. 이거를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분한테 꿀팁을 얻었던 건데, 내가 생각보다 과장되게 웃어도 상대방은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웃는 연습을 해두면 정말 좋아요. 외출 전에 뒷모습 확인하기. 진짜 관리를 잘하는 남자들은 현관문 나서기 전에 반드시 뒷모습을 체크합니다. 특히나 뒷머리가 눌리지 않았는지. 이게 밖에서 남자들 보면은 머리가 뭐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예쁜데 옆에서 봤을 때 뒷머리가 볼륨이 다 죽고 이렇게 납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스타일 완성도가 확 떨어지니까 반드시 요 뒷머리뽕 요거를 꼭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30가지 중에서 딱 5개만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 한 달 뒤에, 아니야 정말 일주일 뒤에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안색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거를 확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더 좋은 꿀팁으로 영상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피부 관리법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 클릭하시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